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주식에 모든 것을 걸었던 투자자들이 다른 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투자자가 시장 혼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요즘 글로벌 투자자들이 왜 미국 주식에서 시선을 돌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 미국 주식에 올인했던 투자자들 사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의 성장성, 혁신, 그리고 강력한 소비 기반은 언제나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죠. 하지만 최근엔 이런 분위기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졌다는 지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재부각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키스 모펫이라는 투자자는 한때 자신의 자산 중 90%를 미국 주식에 투자했지만 최근 모든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유럽 기업과 방위산업 ETF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에 단검을 꽂는 기분이었죠. 유럽 사람들은 미국이 하는 일에 점점 불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나라에 계속 돈을 맡겨야 하죠?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그동안 미국 예외주의 즉 미국 경제는 항상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에 기반해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믿음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은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2025년은 미국 예외주의가 지배할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거대한 국방 투자 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무려 1조 유로, 한화로 약 1,400조 원 규모의 경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국방 지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독일의 대표 지수인 DAX는 올해 들어 무려 15% 가까이 상승했고 유럽의 주요 방위산업체 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 출신 트레이더 리아 홈그레는 이런 유럽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녀는 유럽은 수년 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보다 싸고 국방주 중심으로 회복 가능성이 보여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기 자산 중 일부를 미국에서 빼서 유럽의 방위 기업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기업이 최고인 건 알지만 지금의 주가 수준은 너무 비쌉니다. 엔비디아가 또 10배로 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들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데이터도 이 변화의 흐름을 증명합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2025년 첫 2달 동안 유럽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 ETF에는 20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에 약 85억 달러가 유출된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반면 미국 주식 ETF는 자금 유입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은 3.6% 하락한 반면 유럽의 STOXX 600은 8.3%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반등이 분명히 보이죠. 하지만 미국 주식의 팬들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 기업의 장기 경쟁력,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도 큽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급락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으며 소비자들은 점점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주식 하나에만 모든 걸 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미국인 피터 스턴은 나는 유로를 벌고 유로를 쓰는데 내 자산의 대부분은 미국에 묶여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의 갈등이 커지면 내 일자리나 저축이 위험해질 수도 있죠? 라며 미국 주식을 줄이고 유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일부 자산을 유럽 채권과 주식으로 옮겼지만 미국 자산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본 이동에 따른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 주식의 매력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사는 앤드류 바넷은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미국 외주식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업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럽은 27개국, 27개의 문화, 언어, chế 도가 섞여 있죠? 미국은 여전히 단일 국가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작지만 강력한 기회를 찾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투자자들은 단순히 미국 주식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한 시장이지만 지나친 과열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국방 지출 확대, 기업들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할인된 주가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 트렌드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시장 혼란 속에서 5명의 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각자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배경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과 주식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스스로의 투자 방향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정부 지출 축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누군가는 미국 국채나 금, 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지금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며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한 5명의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택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28살 군 장교 에런 힐튼입니다. 힐튼은 매달 약 1,500달러를 투자에 추가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시장 인덱스 펀드, 일부 암호화폐 관련 기업, 그리고 주택시장 추정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업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간 덕분에 일정한 위험 감수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중개인이 보여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보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은 인내심이 수익으로 돌아올 때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는 플로리다 클리어워터의 약사 37살 앤드류 고다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지만 최근 식료품 가격 상승, 중산층의 삶의 질 하락, 그리고 미국 주식의 고평가를 보며 회의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식 포트폴리오 중 55%를 금속과 광산 관련 ETF, 나머지 45%를 국제 주식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401k와 딸을 위한 대학 저축 플랜은 유지하고 있고 비상금으로 머니마켓 펀드에 35,000달러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2년간 너무 올랐어요. 이제는 좀 조심해야 할 때죠. 그의 전략은 분산과 리스크 회피입니다. 세 번째는 매사추세츠와 플로리다를 오가며 사는 59살 은퇴한 의사 BJ 간데비아입니다. 그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의 70%를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에 두고 있으며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동성은 오르내림이지 손실이 아닙니다. 위험은 진짜로 잃는 거죠. 팬데믹 때 수백만 원어치의 인덱스 펀드를 매수했던 그는 현재는 배당금과 이자 수익으로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에서 겨울을 보내며 아내와 요리하고 자전거 타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인 잡음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보스턴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50대 캐서린 페디스입니다. 그녀는 최근 주식 자산의 약 20%를 단기 국채로 전환했습니다. 만기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국채를 매수했는데요. 그녀는 이를 매트리스 아래 현금과 가장 비슷한 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공포에 의한 거래죠. 기술주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봤어요. 그녀는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7, 즉 기술 중심 대형주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최근 한 달 사이 11% 하락하면서 그녀의 판단은 옳았던 셈입니다. 다만 그녀는 다시 시장에 진입할 타이밍을 고민 중입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긴 어렵지만 첫 반등 구간은 놓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5번째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61세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크리스 울먼입니다. 울먼은 시장이 흔들릴 때를 기회로 본 투자자입니다. 그는 최근 미국 전체 주식시장을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에 2만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그가 보통 한 달간 은퇴계좌에 투자하는 금액의 3배 수준입니다. 이럴 땐 매수해야죠. 아직 은퇴 전이고 몇 년 더 남았으니 더 흥분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그는 경제가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최근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딸이 10%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더 사야지. 이처럼 5명의 투자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불확실한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공격적으로, 누군가는 보다 방어적으로, 누군가는 가만히 있으면서 각자 자신의 투자 철학에 따라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기보다 자신이 어떤 투자자이고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